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주말 어떠셨는지요? 네, 저는 한 단체가 주관한 포럼에 참석했었습니다. CNN의 유명 앵커 앤더슨 쿠퍼 강연이 있었습니다. 진실을 위한 여정이라는 제목의 문답식 강연이었는데요. 이 부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상실에 빠진 사람들이 나를 구했다. 세계 곳곳의 재난 현장을 취재하면서 위험을 무릅쓴 저널리스트가 바로 그 현장에서 만난 최악의 상황 속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힘을 얻었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의 스토리를 전할 수 있는 저널리스트라는 직업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행여 서울에 와 있는 동안 자신의 일자리를 누군가가 빼앗지는 않을지 걱정이라면서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네, 일자리 정말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고용 참사, 일자리 쇼크, 그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여기에는 취업 준비생, 알바생들은 빠져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8년 6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최악의 고용 성적표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론 때문이라는 지적에 정부는 그렇지 않다. 기업들이 혁신 성장 동력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입장입니다. 휴일인 어제 당정청 회의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연말까지 상황이 회복될 것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렇게 말하기 전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먼저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8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시면 좋을 뉴스 정리해드리도록 하죠.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조금 전에 당정청 회의 조금 언급했습니다만 어제 고용 쇼크 관련된 긴급 회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떤 얘기가 지금 오갔습니까? 예, 우선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전년 동월 대비 5천 명에 불과한 이 통계 수치가 나왔죠. 자, 이게 올랐다는 얘기인가요? 그래도 많아졌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이제 그만두는 사람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네네. 퇴직자들. 네.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이 평균 취업자 수가 한 수십만 명 정도 돼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월 평균 취업자 수가 31만 6천 명.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올해도 1월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2월 달에 10만 명대로 떨어지더니 급기야 5천 명에 불과한 상황. 네네. 그러니까 이 기존에 그만두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포함시키게 되면 실제로는 실직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청와대하고 정부가 이제 깜짝 놀란 거죠. 네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관련 당정청 회의, 긴급 회의를 이제 개최를 했고. 그런데 해법이 여전히 재정 투입을 확대하자.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비판론이 꽤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 그러니까 12.6% 이상으로 확대하겠다. 네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고, 올해도 이미 일자리 추경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지난해에도 했고, 내년에도 또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여겨지는데, 이렇게 해서 투입된 예산이 얼만데 성과는 없고, 이렇게 예산만 투입한다고 이게 답이 나오겠느냐. 결국 원발의 오줌 누기식 아니냐. 결국 재정 만능론에 빠졌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아예 소득주도 성장론이 문제니까 그거 폐지해라. 그리고 장하성 이 청와대 실장 사퇴해라.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회의에서 장 실장은 연말까지 믿고 기다려주면 고용 개선 효과가 나타날 거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정책 필요하다면 개선해야 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약간 두 사람 사이에서 여전히 인식차가 있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돈을 쏟아 부어서 부양시킬 수 있는 것보다는 제조업을 빨리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곧 이어서 나올 2분기 가계 소득 통계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요. 네. 오늘 나옵니다. 네네. 이미 1분기 가계소득 발표 때 2003년 집계 이후 사상 최대 빈부격차가 나타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소득 하위 20%가
더 가난해진 걸로 네네. 이렇게 이제 나왔단 말입니다. 당시 이제 청와대가 근로소득 가계의 경우에는 오히려 소득이 늘었다. 이래갖고 별도의 통계 분석 자료를 내놨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기도 했죠. 예, 예. 왜 자영업자 또 폐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빼느냐. 네네. 이래가지고 오늘 이제 2분기 가계소득 발표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가 관심사긴 한데 아마도 더 나빠지지 않았을까라고 네네. 하는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발표된 경제활동 인구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1월에서 7월 사이 구직 기간 6개월 이상인 장기 실업자 월 평균 14만 4천 명. 예, 예. 그래서 외환위기 이후 18년 만에 최대치로 지금 올라간 상황이고요. 네네. 7개월 연속 실업자가 지금 100만 명 선대를 계속 좀 넘어서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일자리가 줄어들고 구직 포기자가 이제 확대되고 있는데 소득 하위 가계의 소득이 좋아졌을 리가 없다. 네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뭐 가계부채가 더 늘어났을 가능성도 높다. 이런 예, 얘기도 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계부채, 그러니까 가계소득 통계라는 것은 이제 이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도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그게 더 심각한 거죠. 심각하다는 지금. 얘기죠. 알겠습니다. 오늘 나옵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죠? 예, 오늘부터 2박 3일 일정이고요. 어제 이제 우리 측 이산가족 89명이 속초에 모여서 사전교육, 건강검진 마쳤습니다. 네네. 오늘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금강산 호텔에서 단체 상봉하고요. 2시간 동안의 개별 상봉은 내일 오전 10시부터입니다. 오후에 다시 이제 단체 상봉을 거쳐서 모레 오전 11시부터 작별 상봉까지. 네네. 예, 이렇게 만나는 것도 시간을 정해서. 예. 이것도 좀 앞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유롭게 글쎄 가족들이 말이에요. 모여서 예. 그냥 2박 3일 보낼 수 있도록 네네.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게 이제 북측의 사정 때문에 이제 그렇겠죠. 북측 선정자 83명이 남측 이산가족과 만나는 2차 상봉은 24일부터 26일 사이에 예, 예. 이렇게 열릴 예정입니다. 이게 한 외신 기자가 저에게 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상봉 현장을 취재하면서. 아니, 근데 만나는 감격은 정말 나도 어떤 건지 실감이 되는데 더 실감 나는 거는 이런 분들이 만나고 나서 어떻게 헤어질 수가 있냐는 거예요. 네. 참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혈연까지도 참 이렇게 냉정하게 돌아서게 만드는 그 힘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공개적인 석상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자유롭게 보이지 않게 가족들의 그 조용한 만남이 지속돼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에 따른 항공기 안전 현장 조사를 수용한다. 네.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지금 시설 최근에 지금 해체 중이다. 네네. 이런 이제 보도도 나오고 그래서 더욱더 관심을 끌고 있는 건데요. 유엔 산하 전문기구 이 이카오, 그러니까 국제 민간 항공 기구의 현장 조사를 수용하기로 이렇게 한 겁니다. 예. 지난해 10월에 사실은 이 국제 항로 근처로 해서 계속 좀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이제 이카오 측에서 이거 국제선 항공기 안전 심각하게 위협한다라고 강력히 이제 비난을 했고. 예. 북한이 이제 올 5월 달에 평양 방문한 이카오 관계자들에게 앞으로는 미사일 실험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민간 항공에 위험이 될 수 있는 다른 활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관련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차 이카오 측에서 내년에 북한에 이제 인력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예.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것도 북한의 이제 정상 국가로 가는 그런 면모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예, 가서 좀 미사일 추가 발사가 다시는 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이라도 받아내면 네네.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군대들은 정말 참 좋아지고 있군요. 네, 많이 좋아지고 있죠. 그런데요. 네, 국방개혁 2.0. 그 계획에 따라서 내년부터 네네. 이제 평일 일과 이후 병사 외출 제도가 이제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오늘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육해공군 13개 부대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일과 종료 후 그러니까 6시죠. 네네. 그때부터 이제 점호 시간 오후 10시까지 예. 복귀하는 그런 일정으로 해서 이제 그 외출을 이제 허락을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육군 경우는 휴가, 외출, 외박 인원 전부 다 포함해서 현재 병력의 한 35% 수준 이내에서 실시를 하고 해공군은 병력의 3분의 1 수준 이내에서 실시를 네네. 한다고 그럽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전방 오지 부대들 같은 경우엔 나와서 몇 시간 동안 지낼 곳이 없잖아요. 시간상 올 수가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형평성 논란이 일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가계소득 발표일이 오늘이라고 그랬는데 23일, 예, 23일이라고 하네요. 예.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저도 이 소식 들었는데요. 사실 뭐 아침 시간이어서 좀 그랬는데 이게 서울대 공원에서 이게 토막 시신이 발견됐다. 이 얘기가 어젯밤에 나왔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9시 39분께 이 과천시 청계산 등산로 입구 서울대 공원 주차장 인근 도로변 수풀에서 네네. 서울대 공원 직원이 이제 이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뭐 무릎 부위에서 이렇게 잘린 몸통 그리고 이제 머리가 분리된 상태였다고 하고 피해자는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지금 동거인 없이 혼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요. 그래서 살해당한 이유가 과연 뭐냐? 이게 뭐 치정이냐, 원한이냐, 금전관계냐, 뭐 등산 중에 무슨 시비냐, 또는 이거 연쇄살인의 전조 아니냐. 네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좀 무섭네요. 후속 보도를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교육은 백년지 대계다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얘기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 입시 제도는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는가 이런 또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부터 적용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발표가 됐죠. 당초 계획보다 1년을 더 끌어왔던 발표입니다. 더 주목이 됐죠. 그런데 내용은 이게 뭐가 더 추가된 것이냐 불만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이 개편안 문제를 놓고 서로 의견들이 조금씩 엇갈리는 양쪽 분들을 연결을 해서요. 그쪽의 입장을 들어보고 무엇이 좀 올바른 방향인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이종배 대표 전화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배입니다. 네, 이 대표님께서는 뭐 정시 확대를 주장해 오시는 대표적인 분으로 뭐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자, 네. 정시가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확대냐 불만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떠신지요? 예, 수능 확대 이제 수능을 50% 이상 확대해야 된다라는 일반 여론조사에서 한 70% 이상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네네. 무엇보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을 위해서 20억을 들여서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공론화 결과도 수능 전형을 45% 이상 확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제 1안이 제일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그리고 김영남 공론화위원장도 추가 질문을 분석해보니 39.6%가 어떤 적절한 정시 확대 비율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네. 이러한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고 30%를 결정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고 저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입니다. 그 대표께서는 지금 30%까지 일종의 권고한다는 안이 나온 건데 그럼 몇 %까지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희는 이제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뭐 최소한 50% 이상은 높여야 된다라는 여론이 70% 이상 압도적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번 공론화 결과에서도 45% 이상 확대하라는 그런 시민참여단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공론화 결과 시민참여단의 결정을 존중하고 일반 여론을 감안하면 최소한 45% 이상 확대되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 정시를 확대하게 될 경우에는요, 아주 수없이 많은 질문 받으셨겠지만요, 공교육이 수능 대비하는 문제풀이식 현장밖에 더 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자,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문제풀이식 수업으로 돌아간다, 주입식 교육이 된다라는 어떤 반대 의견이 있는데요. 네네.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제 수시가 80%인 상황 아닙니까? 예. 지금의 교실을 보면 굳이 말씀드리자면 내신을 위한 어떤 문제풀이식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은요. 그래서 이게 교실 수업이 전형 비율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어떤 교사 역량의 문제, 수업의 질이 개선되어야 이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수능이 늘어나면 문제풀이식 수업으로 돌아간다. 이건 좀 어떤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발표 관련해서
관철시키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어떠한 방법을 지금 쓰실 계획이세요?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일단 저희는 이제 도저히 이게 그 공론화 결과 시민 참여단의 어떤 결정이 버젓이 있음에도 어떤 30%를 결정한 건 저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그래서 네네. 일단 저희는 이제 취소하라는 입장이고요. 예. 그리고 8월 말까지 시간이 아직 저희는 8월 말까지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다시 45% 이상 확대한다라는 어떤 수정안을 발표하더라도 저는 이건 오히려 국민들한테 박수 받을 어떤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국회 입법을 통한 투쟁이라든지 아니면 헌법소원 아니면 어떤 집회를 통해서 네네. 저희가 저희 정시 45% 이상 확대하는 안이 관철되도록 투쟁을 할 생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네. 이것이 결국에는 그 대입제도라는 것이 매 정부마다 그 바뀌어 왔는데요. 이번에도 예. 좀 바뀐 상황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면서 또 바뀐들 새로운 또 예. 개편안이 나오면 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급진적인 안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과연 좀 바람직하냐라는 그런 네네. 이제 의문도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봤을 때 저희는 핵심 쟁점이 정시 비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제 학생들의 어떤 이제 내신 역전 어떤 기회를 준다든지 그리고 피말년 내신 경쟁을 완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정시 확대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네네. 근데 30%는 이제 전문가들도 지금 계속 속속 그 분석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변한 게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최소 이제 정시가 한 45% 이상 높아져야지만 현재 대입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서 공론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대입 개편 취지에 가장 부합한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네. 정시가 최소 45% 이상 확대되어야지만 대입 개편이 제대로 되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45%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이종배 대표였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수능 확대 자체를 반대했던 분이세요. 사교육 걱정 없는 사걱세라고 이렇게 좀 많이들 부르시는 것 같은데요. 윤지희 공동대표를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이종배 대표 말씀하시는 거 좀 들으셨나요? 네네. 예, 지금 윤 대표께서는 정시 확대 자체를 반대하시는 입장이시잖아요. 네네. 예, 근데 30% 이상 확대 이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건데 어떤 부작용을 우려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건죠? 그 이제 수능은 이 하나의 시험으로 전국에 60만 학생을 한 줄 세워서 이 대학들이 학생들을 쉽게 선발하도록 돕는 목적이 있는 시험인데요. 네네. 이 비율을 높이게 되면 결국 전국의 학생들을 하나의 시험 대비 교육으로 이제 몰아넣는 것을 의미하니까 예. 이제 앞으로 그 미래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 맞춤형 교육 또 다양한 교육으로 가야 하는 이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이제 시험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상 내신에서 실패한 학생들에게 재수생이나 삼수생에게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최소로 유지하는 게 맞는 것이고 네네. 사실 고등학교 재학생들이나 또 학교 교육의 다양화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교육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종대 대표가 내신도 이게 지금 획일적 시험이 되기 때문에 수능과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은 맞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내신이냐 수능이냐 하는 것보다는 상대평가로 줄 세우기 때문에 이제 수업의 질이 개선되지 않고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지적을 하려고 하면 수능뿐만이 아니고 내신도 절대평가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셔야 맞는 건데 예. 그게 아니고 수능도 계속 내신 절대평가 주장은 말씀하시지 않고 수능은 계속 상대평가로 가야 되고 수능이 확대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아이들의 고통을 감소해야 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반대되는 주장을 하시니까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게 보면은 일렬로 쭉 세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폐단을 좀 줄이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 수능 등급제에 대안도 나오고 뭐 그랬던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수능 9등급으로 하고 있지만 네네. 이 정시에서 수능 100%로 가는 전형에서는 등급이 무의미하고요. 네네. 예, 그냥 점수로 이 환산을 해서 가기 때문에 이 등급제가 의미가 없어요. 예. 네. 공론화위에서 나왔던 그 정시 확대와 관련된 그 1위는 수능 위주의 정시 45% 이상 확대였어요. 왜 이러한 그
주장들, 입장들이 나온다고 보시는지요? 그런데 이제 이 통계가 갖는 정확한 의미 해석을 네네. 그쪽에서 알고 부정하는 것인지 알고도 의도적으로 부정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네네. 정시 45% 이상 주장이 52%가 나왔고 네. 수능 비율을 대학 자율로 하고 절대평가로 하자는 의견이 48%가 나와서 4% 차이로 네네. 이것은 그 통계적으로 오차 범위 내의 지지를 얻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된 거예요. 예, 절대평가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예. 예, 그러니까 전 국민 대상으로 물은 결과라고 하면 우리가 선거를 할 때처럼 네네. 단 1%만 높아도 지지를 받았다고 결론을 낼 수 있지만 네네. 이렇게 490명의 표집 집단에게 물어서 오차 범위 내의 지지가 1위로 나왔다는 의미는 네네. 표집 집단을 달리하면 2위인 것이 1위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은 통계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인데 언론에서도 45%가 1위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주장을 계속 뒷받침을 해주니까 자꾸 이제 이런 발언을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네. 네, 이것은 통계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공론화 과정을 다시 해야 이건 제 한다는 개인 말씀이신가요? 주장이 아니고요. 예. 네, 개인 주장이 아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 2위가 전혀 1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니까. 예, 예. 45%가 맞으니까 계속 해야 된다. 이 말이 맞지 않고. 네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왜 자꾸 이렇게 주장하느냐 하면 공론화위원회 역시 네네. 보훈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의 지지를 받은 지지이기 때문에 지지안이 없다고 이렇게 본인들도 밝혔어요. 네네. 그런데 사이드 질문이 있었어요. 예, 예. 이 사이드 질문에서 국민들이 39%를 확대하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네네. 이제 자꾸 이제 공정사회 모임이나 이런 데에서 45% 나왔다. 45%가 이제 50%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요. 예. 저희가 공론화위원회가 불공정하게 왜곡해서 발표했다라고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이 본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의 지지가 나왔는데 사이드 질문에서 이 얻은 통계를 가지고 자꾸 이 정시 확대가 이 시민참여단 의견으로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저희가 왜곡한 것이다 해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수능 절대평가 부분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지만 이것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이제 그 학종의 어떤 불공정성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 불공정한 것이라고 해서 이걸 버려버릴 거냐? 이제 그게 아니고 이 개선해서 써야 되는데 그 노력은 하지 않고 이제 이 정시 확대의 주장의 여론을 받는 것이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따져보십시오. 이 전국의 학생들을 한 줄 세워가지고 교육시키는 이 제도의 이익을 보는 곳은 사교육 집단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상대평가 수능 정시 확대를 계속해서 여론을 부추기는 예. 이 학원 업계의 여론이 굉장히 센 것인데 네네. 그러면은 이 정부가 학교 교육을 살리고 학생들의 고통을 감소시켜서 정말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쪽으로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야 되는 정부가 네네. 학원 업계의 주장을 더 크게 받아들여서 그 방향으로 지금 선회를 해버렸단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정부가 지금 잘못된 여론에 더 크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명박 정부 때나 이 박근혜 정부 10년 역사 속에서도 이 미래교육 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흐름들은 바뀐 적이 없는데,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 교육의 방향을 뒤로 거꾸로 돌렸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격앙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윤지희 공동대표였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예, 당정청이 어제 이례적으로 휴일에 긴급 당정청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7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금융위기 이후에 사상 최악으로 떨어진 이른바 고용 쇼크 때문이었는데요. 대통령뿐 아니라 집권여당이 받아들이는 민심의 무게에 상당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닷새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머릿속 누구보다도 좀 복잡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당권 주자 중 한 분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전해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조금 전에
연결 멘트를 통해서 소개해드린 대로 민주당 이해찬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네, 1강이라는 표현이 뭐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1강 맞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여론조사상으로 뭐 그렇게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네네. 실제로는 정치는 하도 변화가 많은 거라서. 네네. 언제 무슨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예. 좀 더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조심스럽게 좀 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당대표 되신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1순위 어떤 걸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우선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우리 경제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네네. 그 민생 경제를 잘 챙겨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원활하게 그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네네. 뒷받침해주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예. 그래서요. 그 권리당원 투표도 뭐 오늘 하는 날인데 말이죠. 그 말씀하신 내용에 지난 10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성장 잠재력이 매우 낮아서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 이 문제에 대한 좀 그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린다고. 네네. 그 6, 7조 정도를 쏟아부었거든요. 예. 그 바람에 다른 산업에 투여할 수 있는 재정 투자가 굉장히 약해졌거든요. 네네. 그 돈을 아마 4차 산업혁명 쪽으로 그 당시에 돌렸으면은 지금쯤은 기술 개발이라든가 인력 양성이 많이 돼서. 예. 그 산업의 경쟁력이 많이 좋아졌을 거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주 객관적으로 지적을 해야 돼요. 예, 예. 예. 그런데 야당 쪽에서는 지금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세금 퍼주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이 문제가 계속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예산안 통과의 문제도 또 국회 차원에서는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고요. 지지율이 또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금 퍼주기가 아니고요. 네네. 요새는 지금 세수가 남고 있습니다. 예. 이명박 정부 때부터 세금을 과소추계해가지고. 예. 돈이 남아가지고 1년에 10조, 15조, 뭐 20조 이게 더 거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재정을 바로바로 그 예산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데. 예.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 추경할 때마다 발목을 잡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기가 더 나빠질 수밖에 없죠. 네네. 예산안은. 네네. 금년에도 세수가 지금 한 20조 정도 더 거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소추계해놓고 나서는 더 거치는 돈을 처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국가경제라고 하는 건 세출하고 세입을 항상 그 균형 있게 맞춰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추진하던 경제정책에 대해서 뭐 효과를 좀 짚어보면서 필요하면 개선, 수정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은? 이 소득주도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좀 걸려요. 네네. 맞으면 임금을 좀 더 올리고 그게 소비까지 올라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날 오늘 투입한다고 내일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소득주도 경제는 우리가 완전 양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도 혁신 성장을 또 추구를 해야죠. 예. 그거 하나만 갖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경제라는 건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투입을 해야죠. 네. 그렇다면 소득주도 성장론의 기조는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이 이제 그 당대표 후보자로서의 기본적인 생각이시군요. 기조는 그렇죠. 기조는 그렇게 해나가되. 네네. 그것만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원천 기술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원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그 정책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해야죠. 야당 공격이 더욱더 거세질 경우에는 그 같은 위기 상황을 어떻게 좀 타개해 나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야당을 설득을 해야죠. 네. 전체적으로 야당을 이기는 게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의 그 민생을 챙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야당을 계속 대화하고 설득을 해나가야죠. 예. 뭐 경제 부분에 대한 질문은 뭐 이 정도로 드리고요. 최근에 그 박지원 의원이 청와대 인적 개편이 절실한 상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개혁 입법 연대도 강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청와대 모임이 있기 전까지는 개혁 연대
그를 주장을 했었는데 네네. 지난 청와대에서 5당 대표가 다 만났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서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설치하기로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얘기를 논의를 하는 게 더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죠. 네. 앞으로 그 방향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전망을 하시는지요? 여야정 상설 협의체에서 얘기된 게 이제 개혁입법, 네네. 그다음 민생경제 이런 걸 주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를 떠나서 그 분기별로 한 번씩 이제 협의를 하자고. 네네. 그 두 가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죠. 예. 특히 예. 정기국회에서 개혁입법 하는 거하고 내년도 예산이 국민들의 삶의 질 높이는 네네. 그런 쪽으로 그 통과시키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죠. 예. 그러면 저 지지율과 좀 연관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서 후보로서 1강 유력한 후보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지지율은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 체제가 됐을 경우에 이 같은 지지율이 하락할 것이냐 상승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들은 서로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우려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론 지지율이라는 건 자꾸 변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지금 그 함부로 예단하기 좀 어렵고요. 네. 지금 아마 40% 초반대쯤 되는 것 같은데 네네. 그 정도 지지율이면 정상적인 지지율이지 아주 하락한 지지율은 아니거든요. 예. 원래 60% 70%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게 너무 고공행진이거든요. 네네. 그 당도 50%를 넘어가는 법은 거의 없거든요. 예. 대개 40% 중반 정도면은 좋은 지지율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지율 갖고 연연해 하는 거는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 강경파 이미지라는 그 야권 측에서의 지적에 대해서는 정작 당사자로서는 어떠한 답변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원칙을 가져야 돼요. 정치라고 하는 거는 그때그때 눈치 보면서 그 상황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네네. 우리가 추구하는 맞은 기본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원칙을 가지고 하되 유연하게 야당하고 대화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저는 뭐 제가 그 정책의장을 3번이나 했기 때문에 야당하고도 대화를 많이 그동안 했거든요. 예.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하면은 결국은 충분히 설득을 하고 논리를 제공하고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네네. 의원님, 세부적인 사안들 하나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연금 개편안이 정치권에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 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그건 정부안이 아니고요. 예. 맞으면 추계하는 위원회에서 내는 그 시안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시안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언론에 보도가 돼가지고 이제 국민들한테 많은 걱정을 끼쳤는데. 네네. 그건 학자라든가 그런 전문가들이 머릿속에 있는 거지 그 구체적인 정책은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런 걸 이제 다 이제 종합해가지고 정책으로 굳히는 과정은 이제 당정 간 협의도 해야 되고. 네네. 정부 내에서도 논의가 있어야 되고. 네네. 아직도 거칠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더 내고 더 늦게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지금 시점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들에게 엄청난 짐을 져주는 것이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맞습니까? 예. 언론에서 너무 단순하게 보도하는데. 네네. 국민연금이 지금 635조가 지금 쌓여 있지 않습니까? 예, 예. 635조를 어떻게 맞으면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소진 연도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이번에 나온 거는 줄어드는 거 안만 가지고 논의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네. 수익률을 높이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수익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런 거에 관한 논의는 하나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자꾸 맞아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논란을 하지 말고 네네. 635조라고 하는 거에 수익률이 1%만 늘어나도 6조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6조가 늘어나면 3년치가 더 연장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수익률을 지금 올해 수익률을 0.75인가로 잡았던데 네네. 통상적으로 수익률이라는 게 4 내지 5%는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0.75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평균 수익률을 가지고 얘기하면 논의가 전혀 달라지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김병준 그 비대위원장이 한국당의 비대위원장이 국가주의 논쟁을 제기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치 논쟁을 주도하고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학교에 무슨 그 비품 사주는 거 갖고 국가주의 논쟁이라고 하면 되나요? 박근혜 정부야말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국가가 사람을 다 규정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게 국가주의지 박정희 대통령이라든가 박근혜 대통령이 한 통치가 국가주의지 학교에 아이들을 위해서 비품 사주는 걸 국가주의라고 그렇게 과장돼서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좀 그 발상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박정희 시대의 국가주의와 같은 그러한 국가주의를 우려하면서 나온 얘기인데요. 꼭 비품만 그 지적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여러 가지 사안에서 국가가 너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러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지요? 개입한 게 어떤 거라고요? 뭐 예를 들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한 국가가 잘못 개입한 게 어떤 거에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뭐 구체적인 저 사안을 제가 좀 말씀드리기보다는요. 여당 아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답변을 하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답?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조금 전에 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민연금에 관한 것도 위원회에 아닐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정부 측의 입장과 관련해 가지고서 연관성이 있다고 야당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부가 자문을 듣는 위원회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자문위원회만 듣는 게 아니고. 예. 사회정책 전반을 다루는 그 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국민연금도 사회정책 전체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예. 국민연금만 가지고 국가의 사회정책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먹방 같은 경우도 규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사회 전반에 대한 국가의 먹방을 누가 규제한다고요? 정부 차원에서 이제 국민들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먹방이 너무 지나치게 뭐 비만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갖고선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규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정부에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그 뭐 누가 했다기보다는 뭐 정부의 관련 단체라든가 또는 그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하고 얘기를 하셔야 제가 답변을 드리죠. 그래서 그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놓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규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 이 시간에 출연하는 박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와가지고요. 비만이라는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것이 국가에서 얘기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박영진 의원은 국회의원이지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집권 여당에서. 정부에서 누가 그랬다면은 적어도 우리 당이라면 정책위장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거는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네네. 국회의원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가지고 그걸 국가주의라고 규정한다는 건 너무 견강부회하는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의원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여당의 결단만 남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다루실 예정이신지요? 선거제도는 이제 그 개헌하고도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요. 네네. 물론 정당법만 바꾸면 선거법만 바꾸면은 선거제도 자체는 바꿀 수가 있는데. 네네. 그건 이제 국가 권력 구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 포괄적으로 이제 그 여야 간에 논의를 해야 돼요. 예. 다만 이제 그 정당 지지율만큼 의석이 확보되지 않는 소수당의 그 억울함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걸 어떻게 해소해 줄 거냐. 그게 이제 그 아마 그 선거법 개정의 가장 핵심이 될 건데. 네네. 그거는 상대방이 있는 거고 또 국회의원 전체 숫자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한참 논의를 좀 해야 됩니다. 예, 예. 저는 소수당이 그 좀 잘못 그 의석을 배정받는 거. 네네. 이거는 해결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가지고는 그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거예요. 네네. 그냥 비례대표 숫자가 적기 때문에. 예, 예. 그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면 또 지역구 숫자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예, 그런 그 상호 그 모순적인 측면이 있어서 또 전체적으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건 또 국민들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예, 그런 것들 때문에 그 고민들을 많이 하고 이 대화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후보님, 대표 되시면요.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의원이었습니다. 네.
네, 출발 새 아침 3부는 8시 뉴스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